제가 처음 유학을 갔던 2007년에는 원더걸스와 소녀시대가 대세였어요. 근데 박사 논문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니까 엑소와 빅뱅이 대세가 됐네요. 근데 논문을 마무리할 때쯤 되니까 방탄과 블랙핑크가 대세예요. 저는 전공을요 3번을 바꿨어요. 학교는 3군데를 다녔어요. 이 김용대라는 사람은 무슨 GPS가 고장이라도 난 건지 이 산 갔다가 저 산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에 스스로 자신감을 잃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헛걸음의 연속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소중한 헛걸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평론가이자 음악인류학자인 김영대라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이런 K-팝의 세계적인 활약상, 그 현상을 분석하고 기록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원래 그 글을 PC통신이라는 곳, 아마 이걸 들어보셨으면은 나이가 꽤 있으신 분이에요. 예. 이 PC통신에 제가 투재즈라는 필명으로 글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던 이 90년대 중반에만 해도요, 한국 대중음악이라는 게 뭐 K-팝이라는 말도 없었고요. 그냥 우리끼리 듣는 우리 가요였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제가 평론가로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 인생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좀 요약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했더니 딱 그 말이 떠올랐어요. 이산이 아닌가벼? 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이산저산 다니면서 병사들을 헛걸음, 고생시켰다는 이 에피소드에서 유래한 말이라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냥 우스갯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공을요 3번을 바꿨어요. 그래서 총 4개의 전공을 했습니다. 학교는 3군데를 다녔어요. 이 공부에 투자한 시간이 뭐 중고등학교 빼고 대학교 시절만 잡아도 22년을 보냈습니다. 여기 학비로 들인 돈만,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학비로 들인 돈만을 생각해봐도 차라리 이거를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하다못해 코인이나 이런 데 투자를 했어도 현실적으로는 훨씬 더 남는 장사였을 거예요. 이산이 아닌가벼? 라는 말은 보통은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을 때, 헛걸음을 쳤을 때 쓰는 말이죠. 그런데 누구도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이산저산으로 옮겨 다닌 것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그 과정의 소중함을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헛수고는 없다. 시간 낭비는 없다. 자, 왜 그런지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참 좋아했어요. 음악 매니아였어요. 야자 시간에 공부는 안 하고 늘 그렇듯이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야, 이 음악 어떻다, 저 음악 어떻다, 이건 무슨 장르다, 이런 감상을 나누는 걸 참 좋아했고, 음악 평론가라든지 라디오 DJ 이런 게 저에게는 꿈의 직업이었죠. 음악을 이야기하면서 돈도 번다고? 그런 드림잡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에 진학할 때가 되니까 이상하게도 저의 그런 꿈은 현실에 대한 어떤 인식, 남이 봤을 때라는 이런 고정관념을 결국에는 극복하지 못하게 돼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남들이 그저 좋다는 대학, 취업이 잘 된다는 과, 선생님이 권하는 전공을 택하는 방향으로 자기 합리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선택한 공부가 남이 아무리 부러워해도 즐거울 리는 없었습니다. 입학을 했다는 설렘도 잠시, 내 이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는 채 몇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도 과장이고요. 첫 수업을 들었는데 알았어요. 이산이 아닌가벼. 학교 생활에는 집중이 안 됐고요. 그 시간에 열심히, 요즘으로 따지면 인터넷, 그 동호회, 카페 활동을 하면서 음악이라는 취미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또 라떼는 말이 안 돼요. 천리안 나우누리 가입해서 이 음악 게시판과 음악 동호회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워낙에 열심히 하고 재밌어 하니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다행히 이 글들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아주 어린 나이에 이런 매체에다가 글을 기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었습니다. 가장 사실은 어린 나이에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프로젝트라고 하는 큰 기획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21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겉으로 본 멋진 모습일 수 있지만 사실 냉정하게 대학생이라는 본분만을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비싼 학비를 내고 취미생활로 시간을 낭비한 게 되는 거죠. 사실은 다른 길을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나이 21살이었지만 그러지는 못했고, 이 PC통신 아마추어 평론가라는
취미도인 듯 취미 아닌 듯 취미인 듯한 이런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는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가 먼저 선택했던 경영학과를 저버리고 다른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심리학으로 공부의 방향을 한번 틀어봤습니다. 산을 한번 옮긴 거죠. 하지만 음악에 진짜 열정을 갖고 있었던 저에게는 심리학 역시도 정말 멋진 공부지만 저에게 딱 맞는 공부는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여전히 음악이라는 거를 취미로만 간직한 채 결국 심리학과, 경영학과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결국에는 문화인류학이라는 당시로서는 왠지 좀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엇비슷한 또 다른 산봉우리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 용기와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공부는 참 재밌었는데요. 이게 내 길인가에 대한 의심은 계속됐어요. 그렇게 새로운 산으로 옮긴 지 3년, 석사 논문 하나를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저는 문화인류학과를 수료를 하고 뒤늦게 군대를 갑니다. 자, 제대 후에 의욕 충천, 취미로 시작한 음악 평론에 대한 미련은 또 남아서 그때 친구들과 함께 90년대를 빛낸 명반 50이라는 책도 썼고요. 다행히 이게 또 좋은 반응을 얻게 돼서 남들이 봤을 때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여전히 이 평론가를 업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참 이중적이죠. 이도저도 아닌 저의 이중적인 태도, 취업이라는 현실과 공부라는 이상, 꿈이라는 이상 사이에서 고민하던 저에게 교수님은 유학을 권했습니다. 네가 문화인류학을 배웠으니까 그걸 베이스로 해서 음악을 좀 더 공부해보고 접목을 해봐라 라고 하시면서 음악인류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낯선 학문의 존재를 제게 또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실 돌고 돌았지만 결국 내가 원래 배우고 싶었던, 하고 싶었던 음악으로 비슷하게 왔잖아요. 정말 내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분야를 공부하게 되니까 그래도 나름 힘이 붙었습니다. 그것도 꿈에 그리던 아메리카, 미국에서의 유학. 물론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경제적으로는 늘 쪼들리는 유학생 생활. 낯선 땅의 그런 언어, 영어 모든 게 사실 도전이었습니다. 사실은 남들이 봤을 때는 첫 책을 내고 그리고 좋은 반응을 얻어서 평론계에서 이제 조금씩 이름을 알리던 시기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저도 그게 걱정은 됐어요. 이 커리어가 여기서 단절된다는 점이 불안했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뒤늦게 평론계에 뛰어든 우리 후배들이 저보다 더 큰 명성을 얻는 것을 봐야 했고 또 또래 친구들은 이미 취업을 해서 대리, 과장 이렇게 진급을 하고 자리를 잡고 경제활동을 하는 모습에 굉장한 자괴감이 들고 자신감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멀리 돌아서 배우고 싶었던 음악을 하게 됐으니 후회 없이 공부를 해야지 하는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쉬운 게 참 없더라고요. 저는 음대 출신이 아닌데 음대 박사, 석사 박사를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학부생들과 함께 처음부터 음악 이론, 역사, 청음, 지휘, 작곡 등을 전부 다 새로 배웠어야 했습니다. 그것만 꼬박 1년 반이 걸렸어요. 거기다가 저에게는 제2외국어인 영어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제2외국어를 또 시험을 보라 그래요. 그래서 선택한 게 독일어. 그래서 영어를 독일어로 옮기고 독일어를 영어로 옮기는 말도 안 되는 시험도 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 끝에 어찌어찌 석사는 땄는데 생각해 보니까 기왕에 또 공부를 시작을 했으니까 박사를 또 딱 마치고 교수가 되면 참 현실적으로 멋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놈의 남의 눈에 증상이 도진 겁니다. 석사를 일단 마치고 미국에서 평범한 박사과정 대학원 생활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그게 2012년 여름 싸이의 강남 스타일과 말춤이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지도 교수님께서 당시만 해도 흔했던 일반적인 한류 연구가 아니라 K-팝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의를 합니다. 학문은 선행 연구가 중요해요. 누가 먼저 해놓은 게 많아야 내 연구도 탄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K-팝은 선행 연구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취미였던 K-팝 평론을 K-팝 연구라는 곳으로 이제 옮겼고 그 첫 구상을 한 지 자그마치 8년이 지나서야 박사 논문을 완성을 합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 궁금하시잖아요. 예. 논문을 쓰는 과정도 제 고질병 이산이 아닌가벼의 연속이었거든요. 주제도 수없이 바꾸고 챕터 구성, 내용도 여러 번 바꿨죠. 근데 이건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너무 오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미 써놨던 글들이 이 바뀐 K-팝의 트렌드와 전혀 맞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된 그야말로 라떼 연구가 돼버린 거죠. 제가 처음 유학을 갔던 2007년에는
원더걸스와 소녀시대가 대세였어요. 근데 박사 논문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니까 엑소와 빅뱅이 대세가 됐네요. 근데 논문을 마무리할 때쯤 되니까 방탄과 블랙핑크가 대세예요. 야, 그래도 또 닥치니까 또 안 되는 거는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좀 불쌍하다는 생각은 했어요. 이 김영대라는 사람은 무슨 내비게이션 자동차 GPS가 고장이라도 난 건지 이 산 갔다가 저 산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에 스스로 자신감을 잃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헛걸음의 연속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소중한 헛걸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 논문이요, 이 K-팝이 마침내 세계 시장의 주류에 근접했던 바로 그 시기 2020년에 완성이 됐어요. 저는 싸이 현상에 이어서 방탄소년단의 세계 정복을 미국 현지에서 목격할 수 있었던 거죠. 공부를 핑계로요. 방탄소년단을 라스베가스에서 직접 만나서 비공개 인터뷰까지 하는 그런 기회도 얻게 됐고, 미국 유학 중에 책을 써서 완성을 한 BTS 더 리뷰가 음악 관련 책으로는 이례적인 판매량을 올렸을 뿐 아니라 총 7개국어로 번역이 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만약에 이산저산 기웃거리지 않고 헛걸음을 하지 않았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뭔가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2020년에 코로나 와중에 논문을 정말 가까스레 마치고 귀국을 해요. 워싱턴 대학교 역사상 줌으로 원격으로 박사 디펜스를 받고 원격으로 울었던 최초의 학생이 됐습니다. 사실 박사 마칠 때만 해도 원래는 미국에 남아 교수를 하는 게 목표였고, 당연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강의도 했었고, 혹은 귀국을 하더라도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이어나가는 게 저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질병이 또 도졌어요. 논문을 마무리하는 그 몇 년간의 고민 끝에 저는 교수 생활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다시 또 걷기로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남봄의 욕구, 내 꿈의 욕망이 또 한 번 부딪혔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솔직한, 따지고 보면 현실적이지는 못하지만 매우 이상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확신을 갖고 또 한 번 이산이 아닌가벼를 시전하게 된 거예요. 교수직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고 정말 전업평론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15년이 넘는 대학원 공부, 그 공부를 통해서 저는 공부라는 거를 좋아는 하지만 직업으로서의 학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제 스스로 인정을 하게 돼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제가 늘 취미로만 생각했던 그 음악 평론이 저에게는 가장 어울리는 직업이고 제가 가장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역으로 뒤늦게나마 깨닫게 된 겁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너 한국에서 전업평론가로 먹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느냐? 3명도 안 된다. 선배들의 걱정 어린 충고. 아니, 교수가 안 될 거면 무슨 공부를 그렇게 15년씩이나 했냐? 지인들의 뼈 때리는 지적이죠. 그 평론은 부업으로 해도 되는데 라면서 말끝을 흐리는 친구들의 근심도 이해는 갑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도 못할 짓이라는 생각도 들긴 했죠. 그렇지만 이제 수많은 산을 옮겨다니면서 교훈을 쌓았던 저에게는 그게 묘한 반감과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존경받는 교수직보다, 또 내 또래 직장인 친구들보다 내가 더 성공해서 더 잘 벌고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남의 시선과 현실을 고려하는 한 나는 최고가 될 수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성공하려면 결국 내 장점과 취향, 가장 중요한 열정에 솔직해야 된다는 것을 그 수많은 이산저산 나폴레옹 신공을 통해서 비로소 터득하게 된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내 꿈이었던, 하지만 현실 앞에서 애써 부정하려고 했던 그 꿈을 손에 쥐고 사소한 것들을 내다버리니까 정말 모든 게 순조로워졌어요. 여전히 사실 제 인생의 고지는 저 멀리 높고 가는 길은 거칠고 험하지만 이산저산을 통해 아닌 길들을 확실히 쳐내고 나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귀국 후에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방송을 시작했고요. 그런 방송의 와중에 제 그 다양한 공부, 이산저산이 저에게 색다른 권위를 부여해 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글을 요청했고, 또 빌보드 뮤직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그리고
정말 꿈에 그리던 어린 시절에 방송으로만 보던 그래미 뮤직 어워드의 중계 해설도 맡게 됐고요. 음악 전문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늘 존경했었던 뮤지션들과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하는 믿을 수 없는 일도 생겼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과정에서 제가 경험했던 그 모든 방황과 헛수고가 다 조금씩 한몫을 했다는 거예요. 나랑은 절대 안 맞아, 절대 다시는 열어보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경영학은 제가 이제는 K-팝 산업을 이해하고 그들의 리더십을 이해하는 데 써먹고 있고요. 야, 이걸 배워서 나중에 뭘 할까 싶었던 심리학은 지금 K-팝 팬덤의 심리나 그들의 독특한 욕망과 관계를 이해하는 데 또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문화인류학은 이 문화 전반을 이해하는 모든 곳에 사실은 소용이 있었어요. 쓸모없는 일은 하나도 없고 이산저산 돌아다니는 허송세월이 모두 제 자산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일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돈도 벌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어요. 사실 아직 갈 길은 굉장히 멀지만 저는 음악평론가도 가난하지 않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하고 싶다는 또 작은 욕심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평론가가 여러분들의 드림잡이 될 수 있게 제가 그 직업의 가치를 반드시 올려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사람들이 직업에 대해 고민할 때 야, 무슨 말이야, 당연히 교수보다는 평론가가 돼야지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요. 많은 청춘들이 불안해하고 방황해요. 저처럼요. 좋은 대학을 못 가서, 돈이 없어서, 아마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저는 그들이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을 아직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해요. 일생을 한번 걸어도 아깝지 않을, 고생을 해도 즐거울, 남 눈치 안 보고 오로지 내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 그 방황이 있다고 한들 저처럼 15년이 걸린들 평생을 후회하는 것의 고통만큼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처럼 이산저산 헛걸음을 한번 쳐보세요. 내 진짜 꿈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그 헛걸음조차 모두 자산이 될 겁니다. 오르십시오. 허탕도 치세요. 얼마든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인생의 낭비, 허송세월이 결국 언젠가는 더 완벽한 나,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한 자양분이 될 거예요. 그게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제가 약속드릴게요. 당신만의 명곡이 탄생합니다. 감사합니다.